자, 오늘부터 직선의 방정식부터 좌표 평면의 평행이동, 대칭이동까지 우리가 수상 마지막 부분까지 영상 강의로 개념을 좀 나가도록 할 텐데 가장 먼저인 직선의 방정식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 뭐 낯선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우리가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죠? 얘를 1차 함수로 배웠었잖아요. 그죠? 1차 함수로 배웠었기 때문에 요 1차 함수 개념이 그대로 다시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낯선 개념이 아니고 다시 배운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배운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직선의 방정식은요. 총 3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종류. 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이 종류별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한 점의 기울기와 그리고 한 점의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볼 건데요. 한 점과 기울기군요.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점 A, B가 주어진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M이라고 해볼까요? 이 녀석의 기울기가 M 이렇게 두 가지 성분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y는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되죠. 기울기 m 곱하기 x-a 더하기 b 요 형태로 나타내는 게 바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8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으로 y는 8에 x-1 더하기 5 이렇게 공식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y는 8x-3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어렵지 않겠죠?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중학교 때도 배웠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점이 하나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점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주어졌다고 해보자. A, B가 주어져 있어. 그럼 요 점만 딱 주어졌을 때 우리가 직선을 정의할 수 있을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울기가 없는 상태야. 그럼 얘들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얘도 되고 요런 직선도 되고 그죠? 그리고 요런 직선도 가능하고 요런 직선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빙글빙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왜? 이유가 뭐죠?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므로 우리는 점으로 내가 직선을 나타내고 싶으면 무조건 점이 2개 이상은 나와야 된다. 점이 2개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기울기가 엄밀하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요. 기울기가 바로 정해집니다. 정의가 돼요. 왜 정해지냐? 예를 들어서 요 점을 x1, y1이라고 한번 해보자. 요 점은 x2, y2라고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요 녀석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x 증가량분의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 그대로 가져가면 기울기의 정의가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에요. 그러면 뭐 이거를 조금 뭐 식을 써서 나타낸다고 하면 뭐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는데 여튼 요거는 뭐 나중에 배울 거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x가 증가할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냐 그 개념이죠. 그럼 얘는 x가 x1에서 x2로 증가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증가량을 식으로 썼을 때는 이 나중값에서 항상 요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x2 마이너스 x1이 x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서 처음을 뺀다. 그게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y1에서 y2로 점이 이동을 한다면 얘가 나중 그리고 얘가 처음이 되겠죠? 얘가 나중, 얘가 처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식으로
y2 마이너스 y1이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위에서 배웠던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걸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y는 기울기가 지금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이니까 요걸 m 대신에 쓰는 거예요. 여기 있는 m 대신에 요걸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기울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세요. 쌤은 요거를 선택을 할게. 그럼 x 빼기 x1 더하기 y1. 그러면 어때요? 저 위에 있는 요 식과 똑같이 쓴 거지, 그지? 다만 식이 좀 변형돼서 써진 것 뿐이지, 원론적인 의미는 같다. 요 그래프와 요 식과 요 식은 의미가 서로 같은 거예요. 식만 좀 변형돼서 써 있는 것 뿐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x 절편과 y 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봅시다. 얘도 이해를 먼저 해보면은 x축하고 y축을 한번 그어볼게. 그래서 x절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직선이 딱 그려졌을 때, 이것도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인데, x절편이라고 하는 거는 x축과 만나는 점이죠. 얘를 x절편이라고 하지. 그리고 얘는 뭐라고 하죠? y절편이라고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뭐 예를 들어서 x절편이라는 점은 a, 0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y절표가 0이잖아. x절편은 x축 위의 점이기 때문에. 그럼 y축 위의 점인 y절편은 뭐 0, b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된 거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된 거야. 방금 우리가 위에서 했었던 거. 그러면 얘를 나중 좌표로 잡고 얘를 처음 좌표로 잡고 기울기를 구해보자 얘들아. 그럼 어떻게 되니? y는 y가 아니죠.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니까 나중 x좌표에서 처음 x좌표 빼면 a 빼기 0이고 나중 y좌표 0에서 처음 x좌표 빼면은 b죠. 처음 y좌표. 그럼 요게 기울기니까 우리가 요 녀석에 대해서 식으로 계산해 보시면 a분의 마이너스 b, 이게 지금 기울기가 된 겁니다. 그럼 y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a분의 b에 뭐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셀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선택을 했어. a, 0을. 그럼 여기 x 빼기 a 더하기 0 이렇게 써야겠지. 1번식의 논리로 이용하는 거 요거. 그러면 얘는 전개를 했을 때 어떤 식이 되냐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더하기 b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우리가 쓰기보다는 이걸 변형해서 많이 쓰는데 양변에 먼저 a를 곱해 볼게요. 그럼 얘가 ay는 마이너스 bx 더하기 b가 ab가 되겠죠? 양변에 a를 모두 곱한 겁니다. 그래놓고 마이너스 bx를 이항시켜주세요. 그럼 ay 더하기 bx는 ab가 될 거고, 그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ab로 나눠주세요. 양변에 ab로 나눠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그럼 얘는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외워주곤 합니다. x절편하고 y절편만 딱 주어졌을 때는 얘는 x절편이잖아. 분모가 x절편분의 x인 거야. x절편분의 x. 그리고 얘는 y절편분의 y가 되는 거지. 그게 얼마로 같다? 1로 같다. 그럼 예를 들어서 x절편이 3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2라고 해보자.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3분의 x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다. 그럼 이거를 좀 이쁘게 쓰면은 3분의 x 마이너스 2분의 y는 1이다. 뭐 이렇게 바로 작성해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원론적으로는 사실 두 번째 거와 같은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거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자, 이 도형은 뭘 의미하냐면 쉽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직선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y는 mx 더하기 n
m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m을 기울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n을 y 절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와 y 절편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식을 직선의 무슨 형태다? 표준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선의 표준형이라고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에서 써져 있는 방정식의 꼴로 나타내 있는 거 있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방정식 꼴로 나타나 있는 거를 우리가 직선의 일반 형태다. 그래서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두 식은 의미하는 바가 같아요. 둘 다 직선을 나타내는 거야. 근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 같은 경우는 기울기와 y절편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배울 직선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할 때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으로서 접근할 때 이용한다 이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론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표준형으로 바꿔내면 어떻게 될까?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겠지. 그래서 y라는 값은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양변을 b로 나눈 거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y라는 값을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분의 a가 기울기고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는 y절편이다. 이렇게까지도 정리할 수는 있지만 굳이 외워야 될 녀석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숙제가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있는 거를 오답노트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그냥 1, 2, 3, 4번 문제를 쫙 써주시고 옆에다가 개념 써주시고 그 아래 첫 번째 칸에다가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꼭 이거를 오답노트 공책에다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답 공책에. 그리고 요거 개념 정리도 얘들아 오답노트 공책을 이용해서 한 빈칸에다가 좀 쭉쭉 개념 정리라는 식으로 나타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강의는 우리가 개념을 잘 많이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제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 예제 1번부터 봅시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x절편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얘들아 x절편이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 y값이 0일 때의 x값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x절편이라는 뜻은 y가 0일 때의 x값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y가 0일 때 x값이므로 얘는 마이너스 3,0이라고 써야 돼. 알겠지? 그리고 지금 기울기가 2잖아. 기울기, 즉 m의 값이 2이므로 얘네 둘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1번 직선의 방정식 이용해서 y는 기울기 2에 x 더하기 3 더하기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그럼 얘는 직선의 표준형이 된 겁니다. 그럼 표준형은 바로 y절편을 구할 수 있잖아. 2x 더하기 6이므로 이 녀석의 y절편은 요게 y절편이죠. 그래서 그냥 6이다.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 요 두 점에 선분의 중점을 지난대. 그러면 이 두 점의 중점을 지나는 거니까 우리가 중점 뭐예요? 1대1 내분점이죠? 개념 자체가. 그럼 그냥 뭐 하시면 돼? 2분의 x합, 2분의 y합으로 중점을 구해봅시다. 그럼 2분의 x합은 2가 되고요. 2분의 y합은 6이 되고요.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이냐면 1,3이다.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가 1,3이 나온 거죠. 그래 놓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그냥 우리가 직선을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점이 1,3이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거 전개하면은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의 x절편을 구해라. 이거니까 뭐 여기서 x절편을 한눈에 볼 수는 없죠. y절편은 6인데 x절편이라는 뜻이 뭐야? 이것도 개념을 이용해서 y가 0일 때의 x값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y에다 0을 집어넣으면은 0은 마이너스 3x 더하기 6이 되므로 x는 얼마가 돼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x절편은 얼마인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아주 쉽게 예제 문제 풀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예제 2번 봅시다. 이제부터 조금 이제 개념이 확장이 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일단 세 점이 주어져 있어요. 세 점이 주어져 있고 그 점에 대해서 A를 지나는 직선이래. 그 직선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자, 그럼 이거는요. 요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각형을 먼저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A를 지나고 그리고 여기 B를 지나고 여기 C를 지난다. 그러면 지금 A를 지나는 직선이 이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되니까 어떤 직선을 그리면 되냐면 바로 중선을 그리면 됩니다. 중선. 되게 중요합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선은 항상 중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중선은 우리가 무게중심 배울 때 무게중심 배울 때도 했고요. 그리고 파포스 정리, 즉 중선 정리할 때도 배웠죠. 그냥 한 점을 지나고 밑변을 2등분하는 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밑변이 2등분되는 점, 선, 바로 중선이 그려진 거죠. 바로 얘가 그러면 y는 ax 더하기 b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 파란색 선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a라는 점이 지금 주어져 있잖아. 0,3이지. 그리고 이 b하고 c의 중점이 바로 요 점 아닐까? 요 점을 m이라고 해보자. 중점. 그러면 이 m이라는 좌표는 b와 c의 중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대1 내분점 2분의 x좌표 더하면 돼요. BC의 x좌표 더하시면 2가 되고 x좌표는 y좌표는 마이너스 2다. 그럼 m의 좌표는 마이너스 1, 아니구나.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m의 좌표는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직선은요. A와 M을 지나는 직선이 되겠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A라는 점과 M이라는 점이 있고 물론 이게 숙달이 되면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사실. 근데 아직 숙달이 되지 않았으니까 쌤처럼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보세요. 알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얘를 나중좌표 그리고 얘를 처음좌표 그래야 안 헷갈려요. 그러면 나중좌표에서 처음좌표 빼는 거니까 1에서 0 빼면은 1분의 마이너스 1에서 3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이게 기울기가 되겠지. y는. 그럼 기울기에다가 뭐 아무 점을 대입하면 되는데 a와 m 중에 아무 좌표 a를 대입해보자. 그럼 x 빼기 0 더하기 3. 이걸 계산하시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다.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a가 얼마냐? a는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4. b는 y절편이니까 플러스 3. 두 개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된다.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 3번 예제 보시면은 이번에는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해라. 자, 이거는 그러면 사분면이 의미하는 바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x좌표, y좌표 축을 먼저 그려줍시다. x축, y축. 자, 근데 어떤 직선이 있는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져 있네. 그럼 얘는 무슨 형태라 그랬지, 쌤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요. 항상 개념이 헷갈리면은 항상 위에서 쌤이 설명했던 개념 다시 뒤져보세요. 알겠죠? 얘는 일반 형태야. 그럼 일반형은 쌤이 x절편, y절편 뭐 기울기 알 수 있다 그랬나?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표준형으로 바꿔라 요 얘기입니다.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b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냥 단순하게 이항한 겁니다.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럼 얘가 바로 표준형 직선이 되는 거예요. 표준형 직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b분의 a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기울기를 의미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의미하는 거는 뭐를 의미하겠어? 당연히 y절편을 의미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상에서 그려진 그래프를 보니까 이 기울기와 y절편을 우리가 추론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왜? 기울기는 어때요? 얘들아 항상 올라가면 기울기가 양수인 거야. 알겠지? 이제 얘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산을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반대로 산을 내려가면은 기울기가 음수인 거야. 알겠지? 얘는 올라가니까 양수, 얘는 내려가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내려가니까.
음수다. 그럼 얘는 지금 올라가니까 이 기울기의 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걸 써야 되고, 그리고 y절편은 어디 찍히니? y축이랑 만나는 점이 요 점이죠. 그럼 얘는 0보다 작겠네. x축 아래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y절편은 0보다 작다. 그럼 요걸로 부등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그럼 얘는 부등식으로 써보면은 마이너스 b분의 a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b분의 c는 0보다 작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우선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해줍니다. 그럼 얘는 b분의 a가 0보다 작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다도 곱하면은 b분의 c는 0보다 크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거는 a와 b와 c의 부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a, b, c의 부호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선 a와 b는 부호가 어때야 될까? 곱했을 때 0보다 작지, 곱했을 때 0보다 작으면 항상 부호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쌤 이거 나누는 건데요. 나누는 것도 동일해요. 그러면 a와 b는 지금 부호가 다른 겁니다. 부호가 다르다. 마찬가지로 얘는 b분의 c니까 어때요? b분의 c는 0보다 크네? 그럼 얘는 부호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b하고 c는 부호가 같다. 여기까지 추론을 하셨으면 이제 ax 더하기 지금 문제에서 본 문제가 뭐냐? ax 더하기 cy 더하기 b로 나타나져 있는 일반형 직선 있죠, 그죠? 그 녀석을 똑같이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c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즉 y는 마이너스 c분의 a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이 표준형 그래프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y는 마이너스 c분의 ax 마이너스 c분의 b. 자, 우선 a하고 b는 부호가 다르고요, b하고 c는 부호가 같습니다. 그 얘기는 a하고 c는 어떨까요? a하고 c는 부호가 어때야 될까? a와 b가 부호가 달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a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하면 b는 마이너스지. 그럼 b가 마이너스면 c는 또 마이너스죠. 부호 같으니까. 그러면 a하고 c는 결과론적으로 부호가 달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아래 추론 결과를 a하고 c는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죠.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저 마이너스 c분의 a, 요 녀석의 부호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어요. 왜? a랑 c의 부호가 다르니까 이 녀석 c분의 a가 가진 녀석의 부호는 0보다 작아야 돼요. 그지? 부호가 다른 거니까.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네? 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전체적으로는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추론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y절편의 부호는 마이너스 c분의 b인데 b하고 c의 부호가 같네? 그러면 b분의 c는요 0보다 큰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얘는 0보다 큰데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아하, 0보다 큰데 마이너스가 달려있으니까 음수겠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면 되겠어? 기울기는 양수고 y절편은 음수다. 그럼 먼저 y절편이 음수니까 아래다 찍어주세요. 여기다 점을 찍어주는 거야, 음수에다가. 그리고 기울기는 양수니까 어떻게 그려줘? 요렇게 똑같이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럼 쌤 원래 거랑 똑같네요? 똑같네. 운이 좋았겠죠, 그죠? 그래서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냐 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는 지나지 않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2사분면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 되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두 직선의 위치관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요, 표준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위치관계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일반형으로 주어진 두 직선의 위치관계인데 이걸 절대로 구분하지 마세요. 이걸 절대로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개념만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직선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겠죠. 어떻게? 한 점에서,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인 거야. 그럼 요 상황은 쉽게 말해서 기울기만 다르면 돼요. 요 상황을 우리가 설명하자면은 기울기가 다르면 된다.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언제? 한 점에서 만날 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남.
자, 근데 두 번째로 이 녀석의 그러니까 새끼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1-2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겠는데 1.2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에 속하는 거야. 그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직한다 요 개념이거든요. 수직. 뭐 직교한다. 요렇게 보면 되겠는데 요 상황도 두 직선이 이렇게 수직해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얘도.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이랑 다를 게 없는데 하나의 차이점은 두 직선이 어떻게 만나더라? 직교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다르다는 맞는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다르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추가적으로 어떤 성질이 더 들어가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라고 할게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렇게 기억을 해둡시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은 직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진짜 두 번째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평행하는 상황이 있어요. 평행한다. 그러면 두 직선이 평행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해둡시다. 평행한다, 만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평행한다랑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이랑. 그럼 얘는 두 직선이 서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만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왜? 서로 평행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한 거리를 갖고 만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기울기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기울기가 같다. 하지만 y절편은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y절편 값은 달라야 돼요. y절편은 다르다. 왜 이걸 구분하냐면 y절편까지 같아버리잖아? 그럼 우리가 표준형 배운 거 있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식이 있죠. 그죠? 그러면 요 표준형 직선에서 기울기가 같으면 mx로 쓰면 되잖아. 근데 y절편까지 같아버리면 어떻게 돼? 아싸리 똑같은 거죠. 그러면 얘는 똑같기 때문에 얘는 일치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 거가 바로 일치한다라는 관계인데 얘는 어떻다? 일치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무수히 많다. 그러면 쌤, 세 번째 거는 해가 없다라고도 해도 되겠네요. 맞아. 해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그럼 일치한다라는 거는 두 직선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겹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겹쳐 있는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같다 쓰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기울기가 같은데 어떻게 같냐면 y절편도 같은 겁니다. y절편까지도 같다. y절편도 같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어떤 직선이 있고 다른 한 어떤 직선이 또 있는데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그러니까 이 두 흰색 직선의 교점이죠.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인데 그럼 얘들아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일까? 무수히 많아요. 왜? 아까도 우리가 정의했었잖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계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주어진 게 한 점밖에 없잖아? 그럼 이 직선은 무조건 무한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빙빙 돌아가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 파란색 점만 지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식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요 직선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합시다. 일반형으로 쓴 거예요. 그 두 번째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다시라고 해봅시다. 그냥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래놓고 두 직선을 더할 거야. 더할 건데 좀 더 만만한 식에다가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뒤에 식에다가 지금 곱해져 있는데 아무 식이나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해주고 더하기 k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언제든 이 상수는 바뀔 수 있고요. b-y 더하기 c-는 0. 요렇게 써주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된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쌤이 예를 하나 들어줄 건데, 예를 들어서 3x 더하기 2y 더하기 1과 0이라는 식이 있고, 그리고 5x 마이너스 3y 더하기 7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요 두 직선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요걸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뭐 하라고요? 두 직선을 더하면 되는데 만만한 녀석에다가 이렇게 상수 k배를 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무거나 상관없다 그랬죠. 쌤은 앞에 거에다 해줬어요. 그래서 둘이 더한 식인데 한 녀석에다 그냥 k만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 합이 얼마다? 0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얘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 겁니다. 새로운 직선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이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이런 조건이 추가가 되면, 조건이 추가가 되는 순간 k 값을 구할 수 있고 직선이 특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이 k 값은 무수히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제 두 번째가 나갈 거고요. 숙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오답노트에다가 잘 써오셔야 되겠습니다. 오답노트에 꼭 잘 써와 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예제 4번부터 같이 문제를 또 볼 건데요.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점 2,3을 지나고 1번 문제를 보시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2,3을 지나고 그리고 어느 직선의 평행하래? y는 2x 더하기 1의 평행한 직선이래요. 그러면 얘랑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얼마란 얘기야? 기울기가 2라는 얘기지. 그럼 너무 쉽게 그냥 y는 기울기에다가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x-2 더하기 3 전개하시면 y는 2x-1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 수직. 그럼 수직 아까 쌤한테 어떻게 배웠더라? 수직 또는 직교라는 말이 나오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예를 들어서 m이라는 직선과 기울기와 n이라는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면 얘는 수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볼까요? 요 기울기. 그러면 기울기라는 거는 쌤이 아까 얘기했죠. 두 점을 적어놓고, 그러니까 물론 숙달되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꼭 하시라고요. 얘를 나중좌표로 잡고요, 얘를 처음좌표로 잡으라 이거야. 그래서 나중 빼기 처음을 할 겁니다. 그럼 나중 x좌표부터 먼저 하자. 나중 빼기 처음, 그리고 나중 빼기 1. 그러니까 분모가 x좌표였죠, 그죠? y는 y좌표였으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냐면 4분의 2, 즉 2분의 1이 돼야 된다. 그럼 2분의 1을 기울기를 갖는 녀석이 지금 m인 거야.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은 이 직선의 수직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이 기울기가 n이라고 한다면 얘네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n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 되잖아.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점이 주어졌으니까 답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리고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2에 x 빼기 2 마이너스 1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답으로 적어낼 수 있겠죠. 간단하죠. 뭐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예제 5번 보시면 일반형으로 형태가 지금 주어졌네요. 일단 두 직선인데 x 더하기 ay 마이너스 1은 0이고, 그리고 a 마이너스 5의 x 마이너스 6y 플러스 2는 0이고. 자, 이 두 직선이 지금 뭐래? 평행한데. 평행. 그럼 평행하다는 얘기는 이 두 직선에 뭐가 기울기가 같다. 쌤이 얘기했잖아.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럼 기울기가 같다니까 둘 다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식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ay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즉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1. 두 번째 거는 어떻게 되죠? 얘는 마이너스 6i가 마이너스 a 빼기 5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 그러면 y는 양변에 마이너스 6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6분의 a 빼기 5의 x 더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직선이 지금 서로 평행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울기가 같다. 그럼 왼쪽 거 기울기는 요거, 오른쪽 거 기울기는 요거니까 둘이 같다 써주자 이거예요. 요렇게. 그럼 양변에 크로스로 곱해주자.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주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은 a 빼기 5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지? 그럼 얘를 전개하시면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6이 0이 돼야 되므로 a 빼기 2, a 빼기 3은 0이 돼야겠죠? 즉 a는 얼마다? a는 2 또는 3이 돼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 a 값을 구해라니까 a는 2 또는 3 이렇게 적어주자 이거죠. 자, 두 번째는 두 직선이 서로 수직한데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기울기를 이미 다 구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심플하게 그냥 요 식을 그대로 가져갑시다. 왼쪽 기울기와 오른쪽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되겠지. 그게 수직이잖아. 그럼 왼쪽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a분의 1이고 오른쪽 거는 6분의 a 빼기 5죠. 그럼 요 두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요거니까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6a분의 a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6a 곱해주면 a 빼기 5는 6a. 즉 5a는 마이너스 5다. 즉 a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답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예제 6번인데 그나마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 좀 많이 어려워지는 이 중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개념이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별표를 좀 쳐놓고 잘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직 이등분선이 무엇이냐? 마이너스 1,4 그리고 b라는 점이 2,1인데 요거를 지금 이은 선분이래. 그럼 내가 선분 그어볼게. 그러니까 좌표 평면 안 그리셔도 돼요 사실. 그럼 마이너스 1,4가 있고 2,1이 있는데 이 선분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선 먼저 수직 이등분이라는 거는 저 중점을 먼저 구해야 돼요. 중점. 그러니까 2등분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의 이등분점, 즉 딱 이게 중점이겠죠?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는 이 점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요 점은 얼마니? 중점이니까 1대1 내분점이죠? 그럼 2분의 x 합하면 1, 2분의 y 합하면 5. 요게 중점이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중점을 구했으므로 이제 뭐만 구하시면 되냐? 이제 두 번째, 수직이라는 개념. 요걸 적용하자 이거지. 이 흰색 직선과 기울기가 수직이 돼야 돼. 응? 그러므로 이 흰색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이 흰색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얘를 나중 좌표, 처음 좌표 잡으시고 기울기 구해보자. 그럼 나중 x좌표에서 처음 x좌표 빼주면 요렇게 되고 그리고 나중 y좌표에서 처음 y좌표죠? 빼면은 요렇게 되니까 계산해 주시면 3분의 마이너스 3, 즉 마이너스 1의 기울기를 갖는다라는 거지. 그럼 이 기울기와 수직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직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수직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녀석의 기울기는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직선이 그어질 텐데 그 녀석의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다? 1이다. 그러면 성분 두 개 다 알고 있죠? 기울기 1이고 점 알고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직선을 y는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y는 x 더하기 2분의 4 즉 얼마다? 답으로 y는 x 더하기 2 라고 쓰시면 그냥 깔끔하게 정답이 되겠죠.